네, 안녕하세요. 무리함수 시간입니다. 오늘 24번째 시간이고요. 음, 일단 지난주까지 해서 저희가 통계역학, 연력학 및 통계역학까지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다음 주 또는 다다음 주부터 그 일반 상대론을 하게 될 것 같은데, 그 사이에 윤현민 선생님께서 수학적인 내용을 조금 해 주시기로 하셨어요. 그 중에서도 텐서 캘큘러스에 대해서 해 주기로 하셔가지고, 그게 한 번인가요? 두 번인가요? 한 번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내용에 대해서 잠깐 해 주기로 하셔서, 오늘 발표를 해 주시기로 했는데, 그게 그 물리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 혹시 초반에 좀 먼저 얘기를 해 주시고 시작을 해 주시면 좀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발표 시작해 주시면 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물리에서의 텐서 칼큘러스가 이제 어떤 의미를 지니고 또 계산에서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하나 예시를 관찰하면서 발표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이제 노트를 따라가면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화이트보드를 켜고 거기서 이제 계산을 이제 따라가 보는 것으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화이트보드를 켜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네. 우선은 왜 텐서 칼큘러스라는 게 이제 이 물리를 이제 따질 때 필요한가를 좀 전문질로 이제 보고자 하는데요. 첫째로 이제 일반 상대론 이야기를 하면은 이제 서브리마니안이라는 말이 키워드가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매니폴드를 주자. 근데 이 매니폴드는 그 이제 공간을 위한 그 변수가 있고 또 이제 시간을 위한 변수가 있어서 공간을 이제 보통 3차원으로 x, y, z 그리고 시간은 이제 단일 t로 두고 그 후 이제 저희가 이 서브리마니안 구조를 본다고 하면은 여기서 하나 이제 차트가 따져서 이제 U 제로가 T, X, Y, Z. 이제 공간과 시간에 대한 정보를 기술하는 그런 세팅이 있는데 서브리마니안에서는 다음과 같은 이제 매트릭을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키워드가 어떻게 등장하는가를 이제 우선 놓고만 보려고 얘기를 꺼내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서브리마니안이라는 거를 이제 들여다볼 때 이런 오브젝트가 등장한다라는 것이고 첫 번째 슬롯은 마이너스 1,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슬롯은 1로서 이제 등장하는 행렬을 이제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물어볼 수 있는 거는 대체 이 G 제로라는 게 뭔데? 또 여기서 이제 U 제로 내지는 이 C 제로가 뭔데라는 말을 할 수 있고요. 그 보통 서브리마니아는 정의가 이건가요? 아니면 아 죄송합니다. 이거 그 키워드 잘못 했는데 수도리마니안이라고 해야 네, 됩니다. 최근에 서브리마니아 얘기를 하도 많이 들으셔서 약간 사고가 있으신 것 같아서 네, 알겠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이게 이거를 세미 리마니안이라고도 말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수도 리마니안 구조를 볼 때, 이런 이제 사바에서 행렬이 등장한다. 그리고 이제 그 행렬을 따주게 되는 어떠한 이제 맵 같은 것도 존재한다. 그리고 그거를 마치 알포로 본다. 이런 얘기들이 등장한다라는 게 있는데요. 그래서 어, 이것에 대한 좀 정설을 좀 한번 이제 보기 위해서 좀 이제 계산하기 쉬운 그리고 이제 좀 이 수도리마니안이라는 걸 조금 잠깐 배제해 두고 정말 이런 오브젝트들이 등장하는 이제 환경에서 한번 뭔가 계산해 보자라는 게 난 저의 취지였습니다. 뭔가 서브리마니안의 그 수도리마니안에 대한 설명보다도 어, 그 텐서 칼큘을 따라가면은 이제 수도리마니안을 볼 때 이게 이런 키워드고 어떻게 계산해야 되는가라는 이제 하나의 레시피를 제공하는 정도로 이제 보고 하는 것이고요. 어? 이 본 시간의 목적은 텐서 칼큘러스라는 것을 해보자. 그러니까 텐서 계산을 해보자. 근데 카테노이드라는 이제 구조에서 텐서 계산을 해본다라는 것이 목적이고 이거를 했을 때 이제 매트릭이라는 게 뭐냐, 뭐 키워드로서 어 이제 그 물리에서 나온다는 이제 그런 키워드들을 조금 이제 정말 계산의 층에서 이해해 볼 수 있게끔 하나의 좀 밑작업이라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아직 그거에 대한 모티브는 좀 없지만은 정말 일단 계산해 보고 나서 생각하자라는 게 이제 목적이고요. 그래서 제가 계산하는 게 이제 카테노이드라는 것을 상정해 주고 하는데요. 저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궁금한 게 있는데요. 중요하지 네네. 않은 질문일 수 있는데, 왜 그냥 리마니안이 아니고 슈도 리마니안인가요? 어디가 달라서 슈도 리마니안인가요? 아, 이제 리마니아 매니폴더를 본다 그리고 수도 리마니아 매니폴더를 본다는 어떤 차이냐면은 이제 저희가 이런 G라는 행렬을 항상 볼 수가 있거든요. 두 경우이다. 여기서는 이제 일단 리마니아 쓸 때 이 G라는 행렬을 봤을 때 편의상 가운데 이제 다이아고널만 살려놓겠습니다. 0, 0, 0, 5 했을 때 이 매트릭스가 이 8팀 데피닛이라는 조건에 걸리고 실은 이게 저희가 이제 통상적으로 생각하는 그 실 내적과 대응되는 컨셉이거든요. 실은. 그러니까 리마니안이라는 구조에서 보면은 G라는 뭔가 대상을 본다고 합니다. 근데 이 G라는 것은 실은 정말 내적을 이제 말을 해주는 거고 저희가 이제 좀 컨벤셔널하게 봤던 정말 실 내적을 보는 거고 이제 수도리만에서는 이 G라는 구조를 보는데 이제 G에 걸린 조건이 이게 파지tive 데피니션이 아니라 이제 한 슬롯이 이제 마이너스가 들어갈 수 있고 네 그런 면에서 이제 행렬의 표현이 좀 더 느슨해진 경우로 이제 본다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저도 좀 머뭇거리긴 했는데 그냥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네네. 그 텐서 캘큘러스면 그냥 칼큘러스하고 그 다변수 미적분하고 관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확장 뭐 일반화 뭐 이렇게 간단하게라도 음, 제가 너무 몰라서. 일단 제가 여기서 말하는 텐서 칼큘러스 하겠다라는 그러니까 그 취지는 공면에 대해서 공률 계산을 한다. 그러니까 공면에 대해서 이제 계산을 한다. 좀 그런 취지에서
바라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변수 미적분학에서 계산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이제 다변수 함수를 이제 뭐 미분하고 뭐 적분하고 뭐 패스를 따서 라인 인테그를 하고 좀 이제 그런 취지에서 함수를 좀 바라본다라고 하면은 이제 제가 하려는 그 텐서 칼큘러스는 어떤 목적이냐 하면은 공면에 대해서 뭔가 정보량을 따겠다. 그래서 포커스를 좀 이제 공면에 두겠다. 좀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그 공면에서 봤던 계산들이 이제 정말 이제 물리에서 봤던 그런 키워드들이랑 매칭되는 것들이 있다 보니까 저는 이제 물리를 모르면서 얘기하는 것도 있지만은 실제로 그 키워드들이 여기서 나온 이제 제가 이제 좀 다른 키워드들에서 이제 기인하는 것도 있어서 공면을 본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른 분들도 또 추가로 질문 있으시면은 받고 나서 그 다음에 카테노이드라는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게 뭐 질문인지 코멘트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러면 그 매트릭 얘기를 하셨는데, 포지티브 데피닛한 그 매트릭을 일반적으로 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리라고 하는 거는 보통 양수여야 맞는 거고, 네네. 일반적인 이제 상식에서는. 그러면 왜 굳이 음수가 될 수도 있는 거리를 정의를 하는 거죠? 매트릭을? 솔직한 감상으로는 이제 그럼 왜 이게 이 저 한 슬롯이 마이너스가 되는 매트릭이 이제 그 렐러티비티에서 나온다라고 이제 그런 얘기가 그 얘기가 있다 보니까 그럼 왜 음, 떤 이유 어떤 연유에서 그 매트릭 계산해 봤더니 이제 마이너스 1이냐 좀 그런 질문 연결되어야 할 것 같은데 저는 솔직한 감상으로는 이제 그 부분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음, 그걸 모르겠다 보니까 정말 리마니안으로 돌려서 그냥 텐서 칼큘러스 해보자라는 게 이제 제 발표에서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이고 근데 여튼 그 뭐, 등장하는 키워드가 이렇고 네, 그것들에 대한 계산이 이제 제가 살펴 계산해서 그 기인한다. 그 정도로 우선 보겠습니다. 네. 또 코멘트 없으시다면 이제 카테노이드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에 대한 계산을 이제 해보자. 이제 좀 스텝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살필 것은 공면 하나를 살펴본다. 좀 특별한 공면 하나 살펴본다. 그리고 거기서의 보통의 텐스 칼큘러스 계산이라고 하는 것을 그 공면에서 수행해본다라는 취지라서 우선은 제가 보고자 하는 카테노이드라는 게 무엇인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카테노이드라는 것은 R3 위에 사는 공면의 일종인데요. 수식으로 정의되기로는 수식으로 정의되기로는 이제 다음과 같이 정의가 되고 상상하기로는 그 원기둥을 상상을 해주시는데 원기둥이라고 하면은 Z축으로 쭉 뻗으면서 이제 XY 평면으로 보면은 섹션을 자르면은 원이 되는 경우잖아요. 그래서 Z 포지션에 따라서 항상 이제 레디어스가 일정하게 R인 그런 공면을 나타내게 되는데 카테노이드는 그 공면의 반지름이 Z가 그 Z 크기가 증가할수록 이제 저 하이퍼볼릭 코사인을 따라서 증가하게 되는 그런 원기둥을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의로는 이렇고 Z는 V 그리고 여기서 U가 앵귤러 디렉션이다 보니까 여기로 제한 두고 V는 R 그리고 알파는 편의사 양수로 이제 세팅을 해둬서 이게 정말 그림으로 그려보면은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XY 평면으로 자르게 되면은 항상 원이 나오게 되는 거고요. 그 반지름은 이제 Z에 의존하게 된다. 의존하는 정도는 이게 레디어스로 뜨는 거죠. 얘가 RZ로. 그래서 이제 Z가 커짐에 따라서 크기가 커짐에 따라서 레디어스도 하이퍼볼릭 따라서 증가하게 된다. 인 것이고요. 그리고 이 U는 이제 카테노이드는 이 U와 V 두 변수로서 이제 파라미터라이즈 되는 것인데 이제 공면에 대해서 본다라는 것은 이 공면에 이제 탄젠트 플레인을 봐야 한다라는 것과 동일하거든요. 탄젠트 플레인을 본다라는 것이 공면이 어떻게 생겼는가, 어떻게 휘어지고 또 움직이는가를 이제 설명해 주기 때문에 탄젠트 플레인이라는 것을 이제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카테노이드를 먼저 언급하기 앞서서 제가 원을 구를 만약에 상상한다 하면은 구가 이제 그냥 대칭적이니까 그냥 부국점 하나 잡는다고 하면은 이 구의 부국점에서 탄젠트 플레인 저평면을 그린다라는 거는 이제 평면에 놓는데 이렇게 섹션이 나오거나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접해 있는 것 상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은 구 위에서 저평면을 그리면은 이렇게 북구점에 생각하면은 정말 XY 평면이 나올 것이고 여기 이제 적도에서 그리게 되면은 이제 XY 플레인에 수직이 되게끔 평면이 나올 것이고 이런 식으로 각 점마다 저평면을 그릴 수 있는데 이 저평면들이 어떻게 이제 변화하는가 살펴본다라는 것이 실은 두 개의 그 보호자는 공면의 휘어짐 정도를 말을 해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저평면을 어떻게 만드는가를 이제 보기 위해서는 저희가 이러한 이제 파라미터라이제이션을 택한다고 했을 때 이제 저평면 탄젠트 플레인은 무엇으로 이제 구성되는가? 두 개의 탄젠트 벡터로 구성이 되게 됩니다. 그 두 탄젠트 벡터는 어떻게 구성되는가 하면은 저희가 이 파라미터라이제이션을 시그마 U V라고 그러면은 UV를 찍어주는 것에 따라서 그 공면 위에서 한 점이 결정되는 것이고 UV를 움직임에 따라서 공면 위의 점이 공면 따라서 정확히 공면 따라서 움직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탄젠트 벡터라는 것은 공면에 따라서 움직이는 그 점들의 궤적을 만약에 본다고 하면은 그 궤적이 이제 곡선이다 보니까 그 곡선을 미분한 것이 이제 해당 벡터 방향이 될 것이고 저희가 움직일 수 있는 디렉션 두 개다 보니까 저 벡터는 자연스럽게 두 개가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그마 자체를 U와 V 각각에서 편미분을 하는 것이 이제 탄젠트 벡터가 되고요. 시그마 V는 이 시그마 UV를 V1에서 편미분한 것이 되어 이것을 계산해 보면 마이너스 알파 하이퍼볼릭 코사인 사인 U 알파 하이퍼볼릭 코사인 알파분의 V 코사인 U 0 이런 벡터 하나 등장하게 되고요. UV를 찍을 때마다 이제 매 점마다 이런 벡터들이 붙어 있는 것이죠. 또 시그마 제가 V 조금 놓쳤는데, 시그마 UV가 뭐였죠? 시그마 UV가 이제 이 카테노이드를 파라미터라이즈 해주는 그 함수 자체입니다. 여기 하나 더 쓰자면은 그 이 공면을 나타내주기 위해서 UV가 필요하고 UV는 이 영역을 말을 해주게 됩니다. 저 끝에 그 오른쪽 끝에 비어 있겠죠. 그랬을 때 이 UV 점들이 이제 공면의 한 점을 매핑해주게 되고, 그래서 시그마로서 이제 매핑이 되는 거고, 이 시그마가 이제 UV를 움직임에 따라서 이제 6, V를 이런 식으로 움직이게 되면은
실제로는 거동이 곡면 위에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곡면을 바라본다라는 것을 실제로는 파라미터라이제이션을 거쳐서 바라본다. 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이다.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시그마 U 그리고 시그마 V는 각각을 이제 정말 성분별로 판별해 주는 것으로 어떤 거 생각하시면 되냐면 얘가 축이 이렇게 있을 때 그럼 여기서 생각해 봅시다. 여기 있는 점은 카세노이드 위에서 여기 한 점에 이렇게 찍힐 건데 만약에 커브를 UV라는 그 커브에서 UV에서 만약에 이런 커브를 딴다고 하면 이 커브는 카세노이드 위에서는 이런 식으로 등장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빨간색은 이 UV 그 플레인 위에서 빨간색은 카테노이드에 이렇게 찍힐 것이다. 하나 있고요. 그리고 파란색으로 그려서 이제 이 방향으로 움직이는 UV를 따라가자. 그러면은 이 카테노이드 곡선 위에서는 곡면 위에서는 이런 곡선이 등장하게 될 것입니다. 그랬을 때 곡선이 지금 두 개 있잖아요. 카테노이드 위에서 이 곡선을 이제 미분해주면은 해당 검정색 점에서의 탄젠트 벡터가 두 개가 등장할 것인데 그러면은 등장할 것인데 이렇게 하나 그리고 이렇게 하나 등장할 것인데 그 두 성분이 실은 여기서 이제 그 DDV를 취해서 체인을 먹여서 이제 등장하게 되는 벡터로서 이제 나온다. 라는 것이고 그 계산이 다음 같다. 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이 시그마 U, 시그마 V는 카테노이드 위에서 저편면을 그렸을 때 그 저 벡터 두 개를 이제 정확히 말을 해주고요. 그리고 여기서 보아야 할 것은 이제 저희 Z 성분을 만약에 버린다고 했을 때 Z 성분 말고 XY 성분 본다고 했을 때는 이제 이 시그마 U는 그 XY 성분이 이제 그러면 방향만 바라본다고 하면은 방향이 이렇게 될 거잖아요. 저 하이퍼블릭 코사인은 이제 항상 양수일 거니까 이 방향을 바라보요. 디렉션만 보면은 이 시그마 V는 그 XY 플레인 외에서의 디렉션만 보면은 코사인 U, 사인 U 이 방향이 돼서 그래서 저 벡터가 나타나는 그 방향을 이제 XY 플레인 정말 위에서만 바라보면은 카트노이드를 이제 위에서 바라보면 이런 큰 원이 하나 나오겠죠. 제가 보고자 하는 그 점에서만 보면은 그리고 이제 이 방향이 있는데 이게 시그마 V고요. 이게 시그마 U 방향입니다. 여기는 이제 근데 이제 저희 XY 성분만 봤을 때 방향이 이렇다라는 거고 실제로는 시그마 V 같은 경우는 Z 성분이 있다 보니까 이거를 카테노이드 위에서 이렇게 올려서 보게 되면은 시그마 V 같은 경우는 이제 위로 1만큼 항상 떠 있게끔 등장하게 되겠죠. 그렇게 이제 시그마 U랑 시그마 V가 이루게 되는 그 평면이 일단 점에서의 탄젠트 플레인 됩니다. 탄젠트 플레인 혹은 탄젠트 스페이스는 이제 기후로서는 이렇게 쓰고요. TP 저희가 보고자 하는 곡면이 같은 C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쓰고 친구는 스핀 시그마 U 시그마 V입니다.
그래서 이제 P는 U, V가 찍어주는 카테노이드 위에서의 점이고요. 그래서 이제 공면을 이제 바라보게 되면은 공면이 이렇게 있고 탄젠트 벡터를 봤는데 이제 텐서 칼큘러스에서 나오는 커버처 라는 컨셉 내지는 이제 네, 이제 그 공률이라는 컨셉 항상 이 노멀 벡터와 관계를 있거든요. 예를 들면 이제 9를 본다고 하면은 저희가 이 점에서의 노멀 벡터는 이렇게 말을 그 정말 라디얼 방향으로 나올 것이고 항상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 라디얼 방향에 대해서 이제 계산을 해주면은 정말 해당 그 공면에 기하학적인 정보를 이제 말을 해준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만 이제 모티브만 가져가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이 m 벡터는 어떻게 그 노멀 벡터는 정말 그 탄젠트 플레인에 수직인 벡터일 거다 보니까 두 개를 외적해 주는 걸로 정의를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앞서 썼던 이 두 개의 벡터를 외적함으로써 저희가 보고자 하는 그 카테노이드 공면 위에서 플레인을 그 그려 주었을 때에 이제 그 노멀 벡터를 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건 계산이 좀 길어질 것을 좀 염두해서 노트를 이제 같이 참고해서 계산 그냥 쭉 한다고 하면은 이 m 벡터는 이 두 벡터를 이제 외적해 주는 건데 외적을 할 때 이제 상수배는 나중에 계산한다는 취지에서 실은 저 상수를 그냥 밖으로 빼서 보면은 계산 자체는 이렇게 되잖아요. 여기는 이제 마이너스 사인 U, 코사인 U 0이고 여기는 코사인 U, 사인 U 그리고 이제 여기는 하이퍼볼 사인 알파분의 V 분의 1에다가 이제 빼준 상수가 이제 나오게 된 건데 빼준 상수가 이제 나오게 되는 건데 근데 V가 그냥 0보다 큰 그 카테노이드의 위에만 본다고 하면은 지금 이 컨스탄트는 항상 양수 때문에 그 엠베타의 방향만 트랙한다라는 취지에서는 이것만 계산해 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그래서 N1이라고 해서 N1이라고 해서 계산해 주면은 이 N1은 코사인 U, 사인 U, 마이너스 하이퍼볼릭 사인 알파분의 V 그리고 이제 원래 여기서 썼던 그 컨스턴트인 얘가 포함하는 게 이제 알파 는 치 이거 이제 빼준 거였는데 이거 다시 넣어줘서 계산하면은 N2는 아 됐습니다. 다시 이 칠 엠벡터는 N2 더하기 이렇게 쓸 수 있고 얘는 항상 양수고 V가 어쨌든 말든 이 N2는 저 사인 U 사인 U 그리고 아, 죄송합니다. 계산이 잘못했습니다.
음, 원래 이제 컨스턴트 이렇게 계산해야 되는 건데, 이제 이거를 좀 정리해서 보면은, n 벡터는 컨스턴트를 이렇게 빼서 계산할 수 있다. 그리고 n2가 이제 사인 u, 컴마, 사인 u, 컴마, 마이너스, 그리고 사인 이렇게 등장해서 이게 지금 카테노이드에서의 노말 벡터를 이제 구하게 된 거고요. 왜냐하면 방향, 그러니까 이 성분은 항상 양수니까 이게 정말 방향을 말해 주는 거죠. 그래서 이 카테노이드를 이렇게 쭉 그려보고 이제 본다면은 이 노말 벡터는 실은 V가 양수면은 여기 Z 성분이 음수가 되니까 실제로는 그 XY 플레인으로만 보면은 XY 방향으로 정확히 나오는데 Z 성분은 음수라서 살짝 밑으로 가는 이렇게 나온다. 그러니까 이 라디오의 방향대로 쭉 가긴 하는데 얘를 살짝 내려줘가지고 Z 성분만큼 조금 내려서 그려주면은 그게 정확히 노말 벡터가 나온다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나 모티브를 하면은 커버처 계산은 그러다 이제 이 노말 벡터를 가지고 등장하게 되는 것이고 이게 그 물리 얘기에서 뭐 리치 커버처 이게 혹시 물리에서 나오나요? 리치 커버처라는 게 아니면은 이런 물- 것들 보통 네네 상대론 공부할 때 많이 등장하긴 하죠. 이게 상대론 이게 등장하게 되는 컨셉이군요. 네. 그 그래서 이런 그 정말 물리에서 등장한 이런 리치 커버처라는 내지는 또 이제 뭐 크리스토퍼의 심볼 이런 얘기도 이제 등장한 걸로 아는데 실은 이거 계산하는 게 정말 계산 레벨로 떨어지면은 이런 노멀터를 계산하는 것에서 시작을 한다. 라고 좀 이제 하나의 그 필요성을 좀 언급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한번 다시 끊고 그 다음에 질문 코멘트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텐서는 안 나온 거죠? 어, 지금 이제 탄젠트 벡터를 땄다라는 자체가 지금 텐서로서 간주하겠다라는 게 나중에는 이어지긴 하는데 근데 그거에 설명하면은 좀 정말 정의만 이야기하는 그런 게 될 것 같아서 지금 다루고 있는 계산들이 그냥 정말 텐서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탄젠트 벡터 자체가 또 텐서로서 여겨지는 그런 맥락이 있다 보니까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좀 이 노멀 벡터를 계산까지 일단 해봤는데 이 노멀 벡터 계산이 실은 정말 커버처럼 그 공률을 계산하는 것에 이제 기본이 된다. 공률 계산은 노멀 벡터 그 법선 벡터로부터 계산된다라는 것이고 또 이제 박민가 선생님께서 코멘트 해주신 대로 물리에서는 리치 커버처라는 것도 또 등장하면서 크리스토프 심볼 등등도 내지는 그 코베리언트 데리버티브 그런 것도 이제 등장하게 되는 것인데 그것들이랑도 연결이 되어야 된다. 지금의 계산량으로서 뭔가 정보가 없긴 하지만은 그런 식으로 노멀 벡터는 중요하다. 노멀 벡터를 보는 것이 공면을 보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일단 말로만 좀 코멘트를 드리겠습니다. 또 이제 질문 없으시면 바로 그 다음 스텝으로 이제 가우스 공률이 무엇인가 그리고 그걸 어떻게 계산하는가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우스 커브처가 무엇인가 이제 보게 되는데요. 이거 이제 가우스 커브처의 정의를 정말 이제 검색을 하게 되면은 이거는 이걸 그러니까 잘 설명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이제 이런 키워드, 뭐 퍼스트 펀더멘탈 폼, 뭐 세컨드 펀더멘탈 폼, 뭐 이런 것들이 등장해서 이거 가지고 뭐 EF 마이너스 G고 막 이런 것들을 막 계산한다라는 것이 또 이제 등장하게 되거든요. 그 이거 정말 수학으로 이제 수학적인 그런 것들을 이제 검색한다고 했을 때, 근데 이 뭔가 이제 이런 계산에서는 좀 모티브가 좀 떨어진다라는 게 있어서 뭐 그림으로서 이제 정의하고자 하는데요. 가우스 커버처라는 것을 말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은 정말 커버처라는 것을 우선은 봐야 합니다. 커버처가 무엇인가 하니 이제 여기서 한번 구를 다시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구를 하나 이렇게 탁 따고 잠시만요. 구를 이렇게 따고요. 여기 북점 잡아서 보면은 이게 이제 노멀 벡터라는 것을 아는데요. 이제 노멀 벡터 하나를 잡으면은 저희가 벡터 하나 잡았으니까 이 벡터를 포함하는 이제 R3 상에서의 평면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평면은 이런 평면도 될 거고요. 또 이런 평면도 되겠죠. 이제 평면을 고를 수 있는 초이스는 노멀 벡터 하나만 끼면 되니까 나머지는 이제 벡터 하나만 정해주는 것으로 초이스는 이제 1차원만큼의 초이스를 지니게 되겠죠. 그랬을 때 각 평면마다 평면 하나 이렇게 세워주면은 그 평면이 실은 이 저기는 이제 매니폴드를 통과하게 되는 그 궤적이 생길 거잖아요. 평면을 하나 슬라이스 해줬으니까. 그러면은 이 파란색 평면은 실은 구 위에서 이런 자취를 하나 남기게 되고요. 이 평면이 구를 이렇게 싹 자르는 그걸 말을 한 겁니다. 이제 평면 자체는 무한하니까 실은 구를 다 자르게 되는 경우를 하거든요. 실은 이 빨간색도 그래 보면은 이런 식으로 또 하나의 커브를 만들게 됩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 빨간색 커브랑 또 이렇게 파란색 커브가 이렇게 있는데요. 이 친구들은 저희가 RC상에서의 공면으로서 간주를 해줄 수 있잖아요. 이 친구도 R2T 쓰고 T는 여기서는 해당 점을 지나게끔 하는 그런 이제 곡선이 각각 만들어지는데 그러면 이 곡선마다 곡률을 이제 재줍니다. 이제 그 가변수 미적분학에서 봤던 것으로 이런 곡선, 뭐 이런 곡선, 또 아예 확 꺾어진 이런 곡선 있으면은 저희가 곡선의 곡률을 이제 논의할 수 있잖아요. 그 논의하기로는 정의는 이제 다음 같습니다. 정의는 곡선의 이 속도 벡터랑 곡선의 이 접벡터 그 노말 벡터를 외적을 해주고요. 크기 재고 그 다음에 밑에는 얘 이제 3승으로 그리고 보통 이제 저희가 보고자 하는 거는 t는 0일 때니까 이 계산은 t는 0에서 수행해주면은 이 공률 그 카파가 나오고 카파가 이제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곡선이 조금 휘어졌는지 아니면은 여기 이 점을 하면은 제 첨하게
첨점으로 이렇게 되게 뾰족하게 휘어졌는지 그런 것들을 이제 재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평면마다 이제 곡률을 재주는 것인데, 그랬을 때 그 곡선의 초이스는 무한계니까 이 카파도 실제로는 이제 초이스가 무한계가 나오죠. 그래서 그 중에서 실은 이게 그 곡률 중에서 미니멈이랑 이제 맥시멈을 잘 딸 수 있어가지고 얘가 이제 계산이 된다. 그리고 나서 이 계산된 정보를 토대로 가우스 커브처, 이 라지 K를 이제 이 민값과 이제 맥시멈 값의 곱수로 정의하게 됩니다. 이거를 이제 구에서 만약에 바라보게 되면은 저희가 어떻게 보면 구의 대칭성을 잘 생각해 보면 이 파란색 곡선이나 빨간색 곡선이나 실은 방향만 이렇게 돌린 거지 실은 같은 곡선일 수밖에 없거든요. 이거 정말 그림을 상상하면은. 그리고 이 똑같은 곡선들을 계산해 보면은 반지름 1이라고 줬을 때 이 곡률은 항상 1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자르든 간에 똑같은 곡선이 나오고 각각의 곡률은 다 1, 1, 1, 1이 나와서 여기서부터 이제 가우스 커브처 계산해 주면은 이제 미니멈이나 맥시멈이나 다 1이다 보니까 9의 가우스 곡률은 1이다라는 것이 나오고, 또 이제 이건 또 하나의 일례로 이거는 좀 산으로 갈 것 같아서 아무튼 이런 가우스 곡률을 계산해 주는 것이 같이 진행된다 했을 때 이제 이걸 이제 계산해 보자라는 좀 취지였습니다. 어, 어, 저희가 카테노이드에서 계산을 쭉 다 풀면은 좀 시간 걸릴 것 같아서 핵심만 좀 빠르게 따서 좀 계산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려고 하는 이제 카테노이드 같은 경우는 이렇게 그려질 수 있고, 여기가 U0, V0를 이제 매개와 파트에서 잘 따서 점 찍어줬을 때 이때 해당 점에서 노멀 벡터를 잘 따줄 수 있고요. 이 노멀 벡터를 따라서 이제 정의되는 이제 가우스 공률이 있습니다. 이 가우스 공률은 실은 이거를 이제 이 노멀 벡터를 포함하는 이제 평면을 잘랐을 때 그 곡선들에서 최대 곡률을 가지는 거랑 최소 곡률을 가지는 거를 보는 것인데요. 이제 이렇게 곡선이 있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접배터가 있다고 하면은 이 접배터를 포함하는 평면들 중에서는 가장 그 최대로 등장할 수 있는 것이 이 라디얼 방향으로만 쭉 이렇게 이제 그 접벡터가 그 노멀 벡터가 다운워드 디렉션을 좀 띄고 있으니까 이걸 포함하는 그 평면을 잘라주면은 이런 그 곡선이 카테노이드 위에서 하나 뜨게 되고요. 그리고 이게 저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이제 양의 곡률 중에서는 제일 큰 곡률이겠죠. 왜냐면은 만약에 곡선이 좀 이런 식으로 얘를 포함하는 그 평면을 잘라줬을 때 이런 식으로 곡선이 등장이 되면은, 사선으로 등장이 되면은 이제 곡선이 점점 좀 평면 그 직선과 좀 유사해지면서 곡률이 되게 완만해질 수 있거든요. 직관상으로는. 그리고 아니 곡선을 이걸 포함하는 평면대로 쭉 이렇게 또 자를 수 있는데, 그랬을 때 이제
이 친구는 이 카티노이드의 내부를 기준으로 보면은 이제 음의 방향으로 곡률이 이제 형성되는 거라서 여기서는 마이너스로 최대, 그리고 이 방향으로 따라가면은 이제 플러스로 최대가 되는 이제 그런 형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냥 편의상 V0는 제로 따지면은 곡선이 이렇게 된다는 거고요. 이 곡선 따라서 이제 그 곡률 계산한 거랑 이게 그 양의 방향으로 최대, 그리고 이 방향은 이제 음의 방향으로 최대가 된다. 네, 그 얘기를 이제 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그 네네. 가기 전에 물론 이제 이거에 대해서 조금 더 부연 설명을 하는 게 어쩐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거는 지금 이게 반지름 1이라는 전제가 들어있는 건가요? 아, 네. 지금 그 위에서 9 가지고 한 거는 그렇습니다. 그거 가지고 했을 때 그 물론 가우스, 네. 네. 물론 이제 이게 아마 미적분학 어디에도 나왔던 것 같긴 한데 그래도 혹시나 이제 간만에 보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저도 약간 코멘트를 해보면은 네. 어차피 이제 항상 극단적인 걸 좋아하니까 직선이면은 이제 쭉 가면은 V t는 뭔가 값이 있겠지만 V 더블 t는 0이 되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직선으로 쭉 가면 왜냐면 그러니까 일정한 속도로 쭉 간다고 하면 그러기 때문에 이제 이 직선에서는 곡률이 0이 되는 거고 네. 원이라고 하면은 이제 뭐 어차피 방향은 그렇게 신경 안 쓰고 하면은 각 속도 오메가로 움직이는 벡터라고 하면은 이 V가 지금 그냥 위치 벡터고 이거 V 다 쓴 속력이죠? 속도죠? V만, 지금 위에 쓴 예. 건 R이라고 쓴 겁니다. 아, R인가요? 아, 네. 뭐 그 곡선을 어떻게 따지면, 눈치코치를 알아듣긴 했는데 R은 이제 사이즈가 R 오메가고 R 더블 닷은 R 오메가 제곱이니까 이제 위에 식에다가 집어 넣으면은 분모는 뭐 어차피 이거 이제 우리가 물리에서 알다시피 R 가속도 방향은 이쪽이고 속도 방향은 이쪽이니까 어차피 직각인 거 알고 있고 그럼 네. 분모 같은 경우는 R제곱 오메가 세제곱 분자는 R 세제곱 오메가 세제곱 하니까 공률이 R분의 1 뭐 이런 식으로 리프로듀스 되는 거는 이제 많이 얘기하는 심플한 예시긴 한데 그래도 다 같이 언어 랭귀지를 한번 이렇게 셋업을 하고 가는 게 좋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잠깐 인터럽트를 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이게 네. 9에서 정말 저렇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반지름이 R일 때, R이 작을수록 되게 뾰족한,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뾰족한 원이고, R이 점점 늘어날수록 그 곡률이 점점 완만해진다. 그것도 하나의 중요한 포인트다 보니까, 네, 정말 이렇게, 실은 그게 상상하는 게 이 차원으로 내려도 무방할 수밖에 없거든요. 저 가우스 공률 따질 때, 저 섹션 따주는 건데, 실은 저 섹션 따주는 게, 실은 정말, 대원으로 그려지다 보니까, 정말 플레인에서 본 그 반지름 R자리 원이 될 수밖에 없고, 그럼 정말 반지름 R자리 원에서의 공률이 뭔데? 라고 하면은, 해보니까 반지름 R이라고 하면은 R분의 1이 공률이 된다더라. 그러면은 이제 이거 가지고 하면은, 가우스 커브트 계산이? 이게 R분의 1이고, 그 민맥스가 다 R분의 1이니까, 가우스 공률은 R제곱분의 1이 되겠죠. 하파. 케인. 근데 이게 그 다른 예시로 들어가면은 그 가우스 공률은 이제 바뀔 수 있다. 음, 저는 이것이 이 부분을 약간, 뭐, 계산은 약간 이렇게 설명하는 것 같아요. 계산은 뭐 니네가 알아서 하고, 개념적으로 설명하자면은, 지금 그 박민건 선생님께서 적어주신 게 결국은 어떤 그 파티클이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모든 운동은 아주 좁은 영역에서는 원운동으로 볼 수 있다라고 약간 구라 아닌 구라를 친 다음에 그 영역에서 얘가 그걸 원이라고 봤을 때 그 원의 회전 반경을 곡률 반경이라고 부르고 곡률 반경의 역수가 곡률이다라고 저는 그냥 그렇게 설명하고 넘어가긴 합니다.
근데 저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요. 네네. 어, 이게 예를 들어서 지금 구 같은 경우는 네네. 공률이 어느 점에서나 다 양수잖아요. 아, 공률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가우시안 커베처가 다 양수잖아요. 네네. 그리고 지금 여기 밑에 그려주신 이 카터노이드는 아마도 제가 제대로 이해한 게 맞다면 모든 점에서 음수일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그 음수라는 말은 요 원 그림을 다시 보면은 우리가 노멀 벡터를 이렇게 잡았을 때 이렇게 돼 있으니까 공률을 양수라고 보겠다는 걸로 들리는데, 근데 만약에 노멀 벡터를 제가 이렇게 잡았으면은 네네. 이거는 공률이 음수가 되나요? 아, 이게 그 노멀 벡터를 잡는 것보다도 네, 그 노멀 벡터를 포함하는 그러니까 구 예시를 한번 더 들어보면은 네, 구를 상상했을 때 네, 잠시만요. 네. 그러니까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은 아까 여기 공률을 이렇게 위에서 이렇게 수식으로 정의를 해주셨잖아요. 네, 잠깐만요. 공률? 공률의 정의죠, 이게? 이거는 이제 곡선의 곡률을 이제 말을 할 때 이제 되는 거고 아, 그런가요? 구분을 해야 왜냐면, 됩니다. 왜냐면 이게 항상 양수 같아서, 아, 네. 이 곡선의 공률이 이런 식으로 정의되면 항상 양수일 것 같은데, 그러면 가우시안 커브쳐도 이 정의를 그냥 민백스를 곱해서 정의해버리면 항상 양수일 것 같은데 아니잖아요. 네네. 그래서 어디가 달라지는 건지 그걸 여쭤보려고 한 거였습니다. 아, 이게 그냥 정말 그냥 곡선을 그냥 R3에서 제가 곡선을 이제 저 빨간색 곡선을 그냥 똑같이 따라 그린다 했을 때 곡선이 이렇게 그려질 거고 그리고 이 곡선에 의해서 이제 이 카파 따지는 거는 이제 마치 내부가 이쪽 점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 방향으로 돌아가는 곡선을 보는 거랑 똑같잖아요. 그러면서 이거의 곡선 그 공률은 정말 약간은 값 자체는 양수일 건데 얼마나 휘어졌는가 정도를 이제 보게 되는 거지만 이게 약간 어떻게 보면 좀 그냥 컨벤션으로 좀 제가 말을 그냥 던지고 그냥 푸는 거긴 합니다. 실제로는 좀 왜 음수 붙어야 되느냐 그런 게 좀 필요하긴 할 건데 이저 해당 곡선이 이 공률을 따진다 했을 때 이게 이 내부를 기준으로 이 밖으로 휘어지는 거다 보니까 이 마이너스가 붙게 되는 거긴 하거든요. 근데 이게 어떻게 계산하다가 마이너스가 붙는 거는 또 수학적인 설명이 있을 건데 이건 제가 조금 부재한 것 같습니다. 이게 해당 정말 곡면을 기준으로 아니 좋은 건 아니지만은 이 내부를 봤을 때 이거는 이제 팔티브한 커버처가 나오고 이 친구는 이 내부를 기준으로 보면은 어 약간 이렇게 꺾이는 거잖아요. 그렇죠. 음, 좀 명쾌한 설명이 좀 떠오르지는 않는 것 같네요. 약간 말 안장을 생각하면 좀 괜찮은잖아요. 이게 지금 이 말 안장을 생각하면은 이건 이제 저희가 이거는 이제 컨케이브하다 이 곡면 기준으로 이 친구는 컨케이브하고 또 이거는 이 방향으로 쓴다면 이제 컴백스에서 이걸 뭔가 구분하잖아요. 저희가 그러니까 이게 좀 수학적인 설명 좀 부재해서 이렇게 해도 되나는 아니지만은 그래서 이 곡선의 공률을 딴다고 했을 때 아, 어,
아, 네. 이 오목하냐 볼록하냐 또 하나의 좀 이제 전 기준이 되는 걸로 일단 인지만 하고 있어서 그냥 구분의 차원은 이렇게 구분된다. 이 곡선 기준으로 보면은 이 친구는 그 곡면 기준으로는 이 친구는 오목한 거죠. 오목하고 이 친구는 이제 볼록한 거다 보니까 그러면서 그 두 개 좀 다르다. 인데 이건 제가 수학적으로 설명을 해야 되는데 이건 잘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설명하면 안 왠지, 되는 거긴 한데 근데 왠지 그 약간 넘어가신 그 포멀 디피니션을 자세히 살펴보면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긴 하네요. 그 세컨드 펀더멘탈 폼 뭐 그런 거 쓰면. 맞습니다. 실은 그걸로 정말 계산해 보면은 이제 어떤 하나는 음수가 나올 수밖에 없고 어떤 하나는 양수가 나올 수밖에 없다. 그리고 실은 이게 진짜 계산되는 거긴 하거든요. 정말 저희가 썼던 재료들만 가지고. 근데 좀 정말 이제 그 가우스 커브처의 계산, 그러니까 음수 나올 수도 있고 양수 나올 수도 있다 하는 그 대상이 어떻게 계산되는가라는 것은 그림으로서 바라보면은 이 두 개 곱시다가 정말 계산의 원천입니다. 그 그림으로서. 근데 그게 양수 음수 부분은 지금 제가 수학적으로 못하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부재는 있는데. 아, 프린시펄 커버처라고 부르는군요. 맞습니다. 민맥스 값을.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방금 위키피디아 찾아봤어요. 네, 계속해 주시죠. 네. 그래서 지금 이게 여튼 제가 곡선을 어떻게 이제 V0를 이제 0으로 기준을 깐다고 하면은 이게 이제 파이티브로 맥스가 될 거고 그러니까 이 방향 따라가는 게 맥스고 이게 이제 마이너스로는 이제 최대인 거다 보니까 이걸 파라미터라이즈 하는 거는 그러니까 제가 실은 노트에 약간 미스란 게 있는데 일반적으로 V0라고 두면은 좀 노트대로 쓰면 안 되긴 하거든요. 근데 그냥 정말 V0는 0이라고 두면은 이 파란색 곡선을 딴다라는 거는 실은 얘가 이 곡선이 그러니까 이 직선이 이 선분이 저 파란색 곡선이 될 것이고 이제 이 방향으로 가는 게 저 빨간색 곡선이 될 거잖아요. V0는 기준으로. 이 V0는 이거는 V0는 0일 때는 이게 되는데 V0를 올리면은 이게 안 될 거라서 좀 노트는 좀 미쓰고요. 여튼 이거 가지고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어떻게 매핑하는지는 아니까 저 파란색은 U, V 이제 괄호 T가 정말 이제 T, 0이 되는 거고 저 빨간색은 U, V T가 0, T가 되는 거죠. 그럼 이거 가지고 저 곡선을 이제 만들 수 있고 얘는 이제 저 UV 가지고 T가 UV를 쏴주는데 UV가 이제 X, Y, Z를 쏴주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 이 만들어진 관계식이 저 커브를 파라미터라이제이션 하는 식이 될 거고요. 여기서 마찬가지로 I1을 만들 수 있다. 그래서 얘는 빨간색 곡선, 얘는 파란색 곡선인데 그럼 이 R1, R2 가지고 정말 곡선의 공률 계산을 해볼 수 있으니까 그러면 저희는 여기서 그 카파2를 딸 수 있고요. 여기서 카파1을 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좀 직관상에서 이 두 개 곱하면은 이제 가우스 커브 차워라는 이제 정의가 있으니까 얘를 계산해 보면은 얘가 어 V0를 실은 그 양수를 올리는 것까지는 다 커버하면은 실은 계산 결과가 마이너스 알파 제곱분의 1 그리고 하이퍼플렉스 시컨트 4승 이게 그 가우스 커브차의 계산이 이제 된다는 약간 하나의 그 라인이고요. 제가 쓰는 계산 따라가면은 실안 되는 건 있는데
그러니까 제가 쓰는 계산 따라가면 이제 여기에 3승 나와서 안 되거든요. 왜냐면 제가 파란색 커브를 잘못 파라미터라이징 해가지고. 근데 인사이트 자체는 이게 맞다 보니까 이게 그냥 노트 한 번 그냥 참고한다라는 그 정도로 생각해 보시고 이런 식으로 계산하는구나 했을 때 이제 카파 두 개의 곱이 계산이 되고 그때 이제 곱수로서 가스 공유를 계산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이 라인이 곡면에 가스 컴퓨터를 계산하는 것이고 이제 뭐 이런 내용도 있거든요. 또 채널지기님께서 그냥 그 미문기 본디 뭐 얘기해 주시는 그런 사이드로 토러스에서 가우스 컵체를 계산해주고 그 다음에 얘 적분하면은 이게 제가 기억은 잘 안 나지만 뭐 이게 뭐 0 된다. 그러니까 이게 좀 특별한 대상이라고 하더라고요. 이거 지금 수성 라인에서 그러면서 채널지기님께서 뭔가 계속 뭐 중간에 뭔가 뱉어주는 소리로 뭐 가우스 확률을 이제 뭐 적분한다거나 뭐 관찰했을 때 좋은 결과가 나온다. 거기서 뭔가 시작이 된다. 하는 것의 원형이 이 가우스 컵처이고요. 이거 이제 그 칼세노이드 계산하면은 이런 식으로 나온다. 이고 또 이런 식의 계산이 또 물리에서 좀 어떻게 좀 변형된다라고 하면은 이런 게 좀 많이 등장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냥 인덱스는 다 숫자 정수로 이렇게 받고 이런 식은 뭔가 많이 보셨을 것 같거든요. 이게 잘 모르지만 렐러티비티 얘기하면은 이게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랬을 때 얘네가 뭐냐라고 하면은 실은 아까 그 시그마 U랑 시그마 V 이렇게 두 개 땄잖아요. 그 접평면과 접벡터로서 그랬을 때 그러니까 다시 이걸 같은 소리를 그려주면은 여기 접평면 그리고 얘가 시그마 U, 시그마 V라고 했을 때 G는 2x2 행렬이거든요. G11, G12, G21, G22고요. 얘는 계산이 어떻게 되냐면 저희가 보는 R3 공론 기준으로 그냥 저 벡터 따가지고 정말 R3에서 내적을 취해줍니다. 시그마 U 내적해주고 시그마 U 잠시만요. 시그마 U, 시그마 V, 시그마 V, 시그마 U 그리고 시그마 V, 시그마 V를 내적을 해줍니다. 그럼 이제 UV에 따라서 가스는 이제 바뀌겠지만은 이제 계산이 되는 거죠. 시그마 U랑 시그마 V를 구했다면은 이걸 정말 R3 상에서 내적을 해주면은 2x2 행렬로 등장할 것이고 이게 이제 매트릭이라는 컨셉이 되는데 여기서 그럼 이게 여기서 말하는 GI는 걔 매트릭스 딴 거에 그냥 성분을 따준 거거든요. J가 1L이 1이면은 첫 번째 성분을 따겠다라는 얘기고요. 그럼 이게 다 UV에 대한 함수가 되거든요. 그랬을 때 여기 파셜 I, 파셜 J 이 친구들은 실은 I 대신에 이제 그냥 U가 들어가고 그러니까 I가 1이면은 이건 U가 되고 그 파셜 U가 되고 I가 2면은 이거는 파셜 V가 돼서 정말 이 성분을 시그마 1, 파셜 1, G12라는 것은 얘는 계산을 어떻게 하냐면 이걸 계산한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 UV에 대한 함수잖아요. 벡터잖아요. 이거 내적하면은 이게 UV에 대한 함수가 되는데 이거를 그냥 U에 대해서 편입을 해준다. 하면은 이런 것들을 계산할 수 있게 되고요. 이런 것도 계산할 수 있고 이런 계산할 수 있고 그리고 이게 지금 말해주는 게 L은 1부터 2까지 해서 이 GKL이라는 거는
인덱스가 위에 있는 거는 이렇게 계산해준 G를 그냥 역행렬 취해준 거거든요. 그랬을 때 K번째, L번째 성분을 보라 라는 것이고, 그랬을 때 이 녀석들 다 계산이 되는 거죠. 이건 그 역행렬의 그 성분만 따서 계산하는 거니까 이거 계산한 게 실은 크리스토퍼 심볼 값이랑 똑같다라는 건데요. 얘는 또 어떻게 계산되느냐? 이거는 이 코베런트 데리버티브라는 걸 취해줄 수 있어서 저희가 시그마 U, 시그마 V라는 것은 실은 UV로 움직일 때마다 바뀌는 거, 그 움직이는 거잖아요. 저희 그래서 카테고리 기준으로는 여기가 그 V만 쭉 움직였을 때 이런 커브가 있고, 시그마 U는 이렇게 막 바뀔 거잖아요. 또 크기는 이제 그에 따라 제각각일 거고, 그랬을 때 이제 그 시그마 U를 시그마 V로 미분했다라는 거는 이 친구들을 다 땄을 때 이거의 변화량, 그 벡터의 그 변화량을 이제 V 방향으로 그 V 방향의 이제 그 변화로서 재본다. 라는 것으로서 그럼 이게 또 새로운 벡터가 등장할 건데, 그 벡터의 변화를 한 파쇄 방향으로 미분해 줄 거니까 그 벡터가 실은 이 시그마 U랑 시그마 V의 조합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랬을 때 그 코에피션트를 이제 말을 해줍니다. 이런 의미가 있는데 실은 이게 계산이 얘 계산으로서 등장한다. 라는 게 코스지 포뮬러고, 이건 또 이제 그 증명이 있는데, 이 코스지 포뮬러는 실은 저희가 본 그 정말 R3, 또 R3에 있는 그 2차원 국면에서 그런 정말 봤던 계산에서 확정돼서 일반론으로 통하는 거고, 이거는 또 수도 리만에서도 이제 등장하는 걸로도 이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 했을 때 각각의 계산이 저희가 봤던 그 텐서 계산들로서 비춰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냥 이거 정도는 언급만 했자 그냥 그런 생각이 들었어서 이것들을 제가 뭐 매트릭 계산 안 해봤지만은 텐서 계산을 좀 다시 정리하자면은, 텐서 계산한다는 것은 이런 뭐 공면의 그 커버처 등등을 이제 보는 것인데, 그런 것들을 이제 보는 것으로서 이런 매트릭 계산도 정말 수행할 수 있는 것이고, 이 매트릭 계산으로서 등장하는 그 결과물들이 실은 어 그 물리에서 봤던 그런 식들과 그거를 이제 볼 때 이제 실체를 가지고 이제 다 비춰볼 수 있다, 그런 정도 좀 요약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텐서 칼큘러스를 한번 수행해보자라는 그런 취지였고요. 실은 좀 빡치는 계산들이 좀 많고 한데, 그것들은 저 노트 봐주시면서 이런 식으로 계산하는구나, 물론 틀린 계산들이긴 한데요. 이제 그런 식으로 계산하는 것이고, 네, 좀 물리적으로 조금 이제 어려워지는 식들도 실은 이런 식으로 계산한 것들이 결과물이다 라는 것을 좀 이야기 드리고 싶었습니다. 시간이 좀 부족해서 너무 그냥 얼렁뚱땅 넘어간 감이 있는데, 네, 끝까지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또 질문이나 코멘트 있으면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해주셨던 내용이 네, 그 직문수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네. 직문수 15강에 나왔던 내용이랑 좀 많이 겹치기는 해요. 아, 그래서 저는 그래도 한 번 봤던 내용이라서 네네. 맞나? 15 맞나? 아마 맞을 건데 저는 그래도 이거 한 번 그, 봤던 내용이라서 조금 그래도 뭔 소린지 이해는 했던 것 같습니다. 아마 딱 그 내용이 정확할 겁니다. 커버처 계산 해주신 거면은 이제 이 내용일 거라서 정확히. 네네네. 거의 비슷한 내용이었어요. 그 가우스 공률 어떻게 계산하는지 다 설명해 주셨었거든요. 아, 그래서 맞아요. 그게 약간, 그 직문수에서는 결국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였냐면은 네네. 그 공면에 대해서, 저거였어요. 가우스본의 정리. 아, 네. 그러니까 가우스본의 정리를 설명하기 위해서 그 앞에
빌드업을 막 하신 다음에 마지막에 결론을 이렇게 꽝 하고 찍어주신 약간 그런 느낌이었는데, 아무튼 그 내용이랑 좀 닿은 부분이 많아서 저는 그래도 좀 재밌게 잘 들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제가 그걸 증문수를 들었다고 해서 제가 이해했다는 거는 전혀 아니고요, 당연히. 뭐라 계산이 많다 보니까 해도 어려운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당연히 저도 이게 틀린 계산이었고 제가 한 거. 먼저 아시지만 또 잘 들어주셨다니 네 감사합니다. 근데 그 제가 질문을 두 가지 드려보고 싶은데요. 네네. 첫 번째는 저는 사실 아직 그 텐서가 뭔지 정확하게 모르거든요. 아 네네. 그러니까 수학적 정의도 모르고, 물론 그 제 전공 공부를 하다 보면은 텐서의 형태를 가진 것이 나오기는 해요. 그 네네. 특히 그 재료학 쪽 하다 보면은 뭐 응력 텐서니 이런 것들이 나오긴 하는데, 그냥 딱 그걸 위한 용어로서만 안 거지 일반적인 형태나 뭐 정의나 그런 거는 전혀 모르거든요. 아 네네. 근데 오늘 해주신 거에서 정확히 어느 부분을 그 텐서라고 부를 수 있고 우리가 텐서를 어떻게 계산을 한 건지 그걸 잘 모르겠다가 첫 번째 질문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게 그 구체적으로 어떤 물리적 객체 또는 현상과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그것도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으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아 그러니까 첫 번째로는 그냥 어 약간 주관식 답이라고 하면은 어 탄젠트 벡터를 구한 거 있잖아요. 네, 시그마 언더스크립트 U, 시그마 언더스크립트 V 네, 이 친구들이 그 미분기의 추상화에서 등장하는 단어로서 얘기하면은 그게 이제 DDU, DDV라고 정말 편미면 연산자로 등장하게 되는 그거랑 또 연결되는데 그게 텐서로서 규정을 하는 게 하나 있고요. 그러니까 탄젠트 벡터가 정말 텐서다 하나 있고 제가 설명은 안 했지만은 이제 그 막바지 그냥 G를 언급한 거 있잖아요. 매트릭이라고 얘기하면서 그리고 정말 그냥 계산한다 측면에서는 그 시그마 U 내적, 시그마 U, 시그마 V 내적 그런 것들을 이제 언급한 그 라인이 있는데 여기서 등장하는 G 자체가 하나의 텐서가 또 됩니다. 이제 제로 투 텐서라고 일컬어지는데 벡터 두 개를 받아서 실수값에 뱉게 되는 구조가 될 거다 보니까 그러면서 또 텐서로 규정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냥 그 시그마 U, 시그마 V 그리고 막바지에 그냥 언급만 했던 저 G라는 대상이 텐서가 된다. 이고 또 이제 실은 저 왼쪽에 쓴 저 크리스토프 심볼 이건 테스트가 안 된다는 거로도 좀 알고 있거든요. 이게 제가 잘 기억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튼 그런 면에서 안 됩니다. 안 되는 게 맞나요? 네. 아, 네. 그 방금 선생님 말씀대로 겁니다. 네, 그러면 제가 말하는 건 테스트의 예시를 하나 말을 한 거다 보니까 그럼 뭐가 테스트인데에 대한 답은 아니잖아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는 뭔가 잘 답을 못 하겠습니다. 그 아까 말한 세 개가 그 두 개가 텐서다 인 것이고 그 실은 이거를 기획할 때는 원래 그걸 생각했었거든요. 그 리마니아 매니폴드 기술되는 것 그대로 그러니까 그대로는 아니겠지만은 그러니까 그 라인대로 그 수도리마니안 렐러티비티에 나오는 수도리마니 기술이라고 그 사실로서만 알고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변형이 있겠지만은 그러면 이제 그냥 리마니안 매니폴드 기술하는 걸 아니까 그 수도리마니안도 예시 잡아서 뭔가 할 수 있지 않을까. 일단은 그 시작 자체는 그 차트 따고 뭐 그런 건 다 똑같은데 이제 매트릭 부여할 때 하나는 이제 마이너스 1로 그냥 부여하고 뭐 그런 예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더 살펴보려고 했었는데 그러니까 그거에서 좀 이제 물리랑 연결되는 거를 하고 싶었는데요. 근데 그거를 제가 못했다 보니까 그건 좀 아쉽다는 게 있었고 그래서 그거를 관찰하는 그 백그라운드 언어들이 지금 했던 것들에서 기인한다. 다만 저는 이제 이번에는 그냥 가우스 공률 계산만 했다 보니까 좀 연결 다리는 좀 먼 것 같긴 한데 하여튼 정리하자면 제가 그냥 밑에 말로 메모한다는 식으로 해보겠습니다.
수도 리마니안을 보는 거 볼 때 그냥 하는 작업들이 리마니안 매니폴드 보는 그 작업 그 언어들이랑 비슷하게 연결된다는 거고 얘를 본다 했을 때 그러니까 얘를 그럼 얘를 어떻게 보는 것들을 알아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되게 여러 가지 있는데 그냥 그 중에서 그 가우스 커버처 계산이라는 걸 해봤다. 인 거고 뭐 되게 여러 가지 봐야 할 것들이 더 많은데 이거 했던 거랑 좀 많이 비슷하게 가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했던 그런 계산들, 정말 미적분한 계산들을 똑같이 뭔가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또 이런 것들을 하면은 이렇게 리마니아 매니폴드를 기술하고 뭐 계산해보고 하는 것들을 되다 보니까 저는 그냥 이 달린 하나, 그냥 열매 하나 정도만 봤다. 뭐 그렇게 좀 애매꾸리한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뭐라고 해야 되지? 그 이제 그러면 왜 쓰느냐? 왜 쓰느냐가 또 우리에게 중요한 문제잖아요? 근데 이제 어찌 보면은 왜 상대론이 그러면 텐서와 관련된 그 아인슈타인의 업적이 약간 가장 중요한 예시로서 꼽히느냐, 물리학에서. 아, 네네. 그래서 제가 그, 여기, 채팅했다가 하나, 위키피디아 링크를 하나 남겨놨는데, 그, 아인슈타인, 이제 이거 약간은 어찌 보면 핵시움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물리 법칙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좌표 변환, 우리가 어떤 레퍼런스 프레임을 어떻게 잡든 그 형태가 확 바뀌는 그런 거여서는 안 된다. 우리가 적법한 좌표 변환에 대해서 이제 어떤 일정한 꼴을 가지도록 해야 된다. 아니면 일정한 꼴을 가진다는 거는 뭐 우리가 이제 코바리언트 이런 식으로 또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이제 적절하게 조합하면 어떤 인바리언트한 물리량, 코바리언트한 방정식들로 우리가 물리 법칙을 기술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게 어찌 보면 이 문제의식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를 표현하는 데 있어서 텐서가 가장 좀 적절한 예시가 아닌가 하는 그런 이유 때문에 이제 쓰는 게 많이 있는 것 같고요. 예를 들어서 저는 이제 안 해봤지만 가우시안 커버처 이거 U랑 V를 파라미터라이즈를 어떻게 하든 뭐 똑같이 되지 않을까요? 아, 맞습니다. 그것도 정말 핵심으로 등장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어찌 보면 그런 포인트들이 이제 텐서 어떤 인바디언 프레임에 의존하지 않는 그런 이제 양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고, 그럼 우리가 물리량이라고 하는 것들은 어떤 스칼라 값이라면은 그런 것들로만 구성이 돼 있어야 된다. 그리고 이 어떤 방정식이라면은 이제 보통 뭐 스칼라 방정식일 수도 있지만 뭐 벡터 방정식일 수도 있고 텐서 방정식일 수도 있는데 우리가 잘 이제 조합을 해서 좌표 변환을 해도 그 꼴이 변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이제 조건을 걸고 가는 거죠. 그래서 어찌 보면은 이 기하학을 제가 알기로 미분 기하학을 할 때 이 인덱스 다 꺼내서 쓰는 것도 있지만 그 코디네이트 프리 하기 기술하는 방법이 있긴 하지 않나요? 그 올소노말 프레임이라나요? 얘기해 주시는 게? 저도 코네일레스. 뭐 정확하게 네, 말씀해 주세요. 아, 그 코디네이터 프리라는 게, 네, 그 정도로는 그 올소노멀 프레임? 그 네. 수직인 것만 보존하고 코디네이트는 이제 킵하지 않겠다. 네, 그런 게 하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근데 이제 그런 미분 기하 같은 거 보면은 물론 상대론 같은 것도 깊게 하시는 분들은 다 그렇게 하시긴 하는 것 같은데 그 방법은 대부분의 물리학자들이 이제 너무 어렵다 보니까 그리고 물리학도들은 벡터를 이용해서 어쨌든 컴포넌트 와이즈하게 뭔가를 분석하는 거에 되게 익숙하잖아요. 물리학이나 공학 사이드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텐서라는 언어가 그거로부터 자연스러운 확장으로 이제 가장 적절한 언어가 됐던 것 같아요. 생각을 해보면. 그런 의미에서 이제 아까 말씀해 주셨을 때 탄젠트 벡터가 그 랭크 1 텐서잖아요.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확장해 나가는 거죠. 제가 생각하는 텐서를 왜 하는가는 이제 그런 이유다라는 걸 코멘트로 남기고 싶어요. 말씀드렸습니다. 뭔가 텐서, 그러니까 저도 텐서의 정확한 뭐 수학적 정의나 이런 거는 모르겠지만, 그냥 제가 아는 것과 오늘 들었던 것을 다 종합해 봤을 때 약간 어떤 느낌이
이냐면, 그러니까 어떤, 뭐라고 불러야 될지도 모르겠네요. 그냥 어떤 양이라고 할게요. 그 양이, 그, 예를 들어 뭐, XY, 그냥 간단하게 XY축이라고 하면은 뭐, 어떤 양을 X축에서 바라봤을 때 값, 그다음에 Y축에서 바라봤을 때 값, 이런 식으로 한 겹 씌워진 것? 그다음에 거기에서 X 방향으로 바라봤는데 그 값을 또 X 방향과 Y 방향으로 분해할 수 있으면은 그걸 랭크 2라고 부르나 약간 그런 느낌적인 느낌이 드는데 그러니까 제가 알고 있는 그걸 약간 비유를 들어서 조금 말씀을 드려보면은 잠깐만요. 눈은 어떻게 가져가더라 이거? 음, 이렇게 하면 되나요? 아, 이렇게 하면 되죠. 제가 그냥 제가 아는 범위에서 그냥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려보면은 이런 거 배우거든요. 기획과에서 배우는 겁니다. 여기 벽이 있고요. 이런 그 막대기가 이렇게 고정이 되어 있어요. 그다음에 여기다가 뭐 힘을 이렇게도 가하고 뭐 이렇게도 가하고 이렇게 모멘트도 가하고 이렇게 막 가해요. 이런 분포 하중도 가하고 이렇게 가해요. 이렇게 가하면은 어디는 힘을 많이 받고 어디는 힘을 적게 받고 그럴 거잖아요. 그거를 응력으로 약간 일반화를 하는데 어느 한 점을 이렇게 꼭 집은 다음에 여기에 아주 작은 인피니테시마라는 어떤 엘리먼트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이걸 이렇게 쫙 펴니다. 쫙 펴면은 이렇게 생겼을 거잖아요. 그럼 이제 그, 요, 요 방향은 이렇게 당겨지고, 뭐 모르겠지만 여기는 이렇게 눌린다고 할게요. 그러면은 이게 평형을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눌려야 되고 여기는 이렇게 당겨져야 되고, 그다음에 이렇게 그 전단력이라고 부르는 이렇게 밀리는 힘도 이렇게 작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어떤 식으로 쓰냐면 이런 식으로 씁니다. 시그마 X, 아이고, 시그마 X, X. 사실 지금 그냥 X만 써도 되는데 시그마 Y 그냥 노테이션을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쓸게요. 타우 XY, 타우 YX 이런 식으로 쓰거든요. YX라 쓰면 좀 이상하다. 이런 식으로 쓰면은 이제 X 방향 면에서 X 방향으로 당겨지는 힘이 이게 되는 거고 Y 방향 면에서 Y 방향으로 당겨지기나 밀리는 힘이 이게 되는 거고 X 방향인데 Y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 Y 방향인데 Y 방향 면에서 X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 그건 이제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해요. 이게 2차원의 경우고 3차원의 경우에는 뭐 3x3가 되겠죠. 그래서 이걸 그 응력 텐서라고 보통 부르는데 그 아까 말씀하신 것도 그렇고 제가 원래 알고 있던 것도 딱 그 들어봤을 때 머릿속에서 약간 이렇게 합을 맞춰보면은 약간 이런 식으로 뭔가 그러니까 행렬처럼 생겼는데 코디네이트가 이렇게 겹으로 되어 있는 약간 그런 느낌으로 좀 느낌적인 느낌으로 그렇게 받아들여지는데 이게 제가 제대로 이해를 한 건가요? 이렇게 생각하면은? 음, 약간 그 부분을 같이 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지? 이거는 어찌 보면은 이제 여기에 어 잠시만요. 그리지 말고 그림 가져올 걸. 아, 이게 만약에 텐서가 제가 말한 대로가 만약에 텐서라면 이렇게 해서 x1 프라임, x2 프라임, x3 프라임 한 다음에 그러면 이거에 대응되는 이거에 적절한 변환 공식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거가 뭐 이게 어떤 식으로 힘이 작용하는지가 우리 좌표계에 의존하는 건 아닐 거잖아요. 제가 이걸 그렇죠, 시스템은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어차피 이 질점이를 인피니테시멀하게 잡은 것도 되게 인위적인 거니까 이렇게 잡아서 이제 이거를 뭐 그릴 수 있다고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이게 뭐 제가 TIJ라고 하면은 모종의 이제 어떤 뭐 방정식이 있어서 아니면은 뭐 그런 게 있어서 TIJ는 뭐 예를 들어서 알파 뭐 서메이션 K 뭐 AIJ K B KJ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어떤 또 다른 텐서 이런 식으로 이제 뭐 돼 있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제 제가 좌표 변환을 했을 때 이게 바뀌고 이게 돌고 돌겠지만 그것들이 이제 정확히 같은 캔슬되는 방식으로 돌아서 어쨌든 이 방정식은 제가 좌표계를 바꿔도 항상 유지되는 뭐 그런 상황이라면 제가 이제 말한 텐서의 정의랑 일맥상통하는 거죠. 그거랑 비슷한 거를 이제 어떻게 하냐면은 이렇게 합니다. 그 그냥 사실 어려운 내용도 아니에요. 다 학부에서 웬만하면 다 배우는 내용들일 텐데 보통 2학년 때 배우는 내용들일 텐데 물론 그때는 텐서 얘기는 아마 대부분 안 할 거예요. 그냥 이런 걸 계산할 수 있어라는 거 정도만 얘기를 할 텐데 이제 이거를 어떻게 하냐면은 그 좀 전에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좌표에 상관없이 항상 같은 힘이 가해져야 된다. 라는 거는 무슨 말이냐면은 방향을 이렇게 살살살 잘 돌리다 보면은 이 텀이 없어지는 방향이 나와요. 보통 프린시플 엑시스 네, 네. 프린시펄 엑시스를 찾아야 이제 이 값이 최대 최소가 얼마 되는 줄 알 수 있고 또 사실 이게 최대가 얼마인지도 아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모어 서클이라고 부르는 뭐 그런 걸 불러서 저기 그려서 그래서 이게 아까 여기 제가 그렸던 요 막대기 이 막대기가 부러지냐 안 부러지냐 그거 계산하는 거거든요 결국은. 네, 좀 전에 말씀하신 게 왠지 제가 좀 전에 얘기한 이 좌표 변환이랑 뭐 비슷한 내용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드네요. 그리고 생각해보니까 저기도 나오잖아요. 음, 모멘트 오브 이너셜 계산할 때도 그, 저기, 보통 그 3차원에서 저기 3x3 행렬 만들잖아요. 그것도 텐서 아닌가요? 그 부분? 텐서 맞을 겁니다. 그쵸? 네. 이거 저희 전자기 때도 이미 했었죠. 네. 안 했나? 안 했나? 그 F 메뉴를 했나요? 안 했나요? 제 기억이 안 하시긴 하셨는데, 뭔가 자세히는 안 하고 약간 좀, 이렇게, 겉핥듯이 넘어갔던 것 같은 나요. 예. 느낌? 그리고 뭐 사실은 뉴턴의 F는 MA도 텐서 방정식이죠. 그 유클리드 공간을 저희가 로테이션이라고 하는 거를 보통 뭐 로테이션을 어떻게 하든 어차피 F는 MA는 F는 MA이기 때문에 뭐 좀 더 일반화하면 갈릴리안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할까요? 하여튼 근데 이제 물론 이제 그 텐서라는 게 그게 가장 정수로서 사람들에게 인식이 된 거는 결국은 아인슈타인 정도 때부터였고 적어도 이제 과학 물리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예시가 이제 공면이라던가 그런 거를 이제 계산함으로써 그 왜냐하면 그 다른 거에서는 텐서라는 그 텐션의 뭐 공률이나 이런 거 없이도 살다가 그 상대론을 만나면서 아 그게 그런 거였구나 어찌 리인터프리테이션 한 거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약간 핵심적인 예시는 결국은 이제 곡선과 곡률과 뭐 그런 거로부터 나오는 게 아닌가. 물론 이제 심플한 예시는 아까 보여주셨듯이 그게 리마니안 말고 수도 리마니안 할 때 공간이 포지션에 의존을 안 하니까 그 매트릭이 되게 심플한 매트릭이잖아요. 그냥 하이퍼볼릭한. 이제 뭐 로렌츠 그 스페셜 렐레티비티를 아마 제가 알기로는 그런 하이퍼볼릭한 기하학으로 이제 재해석을 한 게 민코프스키랑 프랭카레 뭐 이렇게 이런 사람들이 관여했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이제 그런 사람들이 관여함으로써 약간 심플한 그 지오메트릭한 해석이 처음 이루어지고 아인슈타인이 영감을 받아서 아, 지오메트리가 중요하구나
하고 이제 뭐 열심히 공부를 해서 했다고 하니까 뭐 그런 식으로 발전해 온 것 같습니다. 굉장히 뜬금없는 질문인데, 왜 갈릴리안 트랜스포메이션일까요? 굉장히 오래전 사람이잖아요. 이게 만들어질 시점에서는. 그게 저희가 이제 상대성이라고는 하는데 그 관찰자로부터 이제 뭐 근데 원래 그 전에 사람들이 생각했던 게 아니 그 이름이 그렇게 언제 붙었는지 저는 잘 모르겠는데요. 갈릴리안 렐레티비티라고 하는 게 이제 먼저 나오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저희가 뭐라고 해야 되지? 막 그런 좌표 변환 같은 거 있잖아요. 기차 위에서 공 던지기 뭐 이런 거. 그런 거 이제 예시하면서 이제 그런 식으로 어떤 특정 관성계에서 다른 관성계로 이제 가는 그런 뉴턴 역학적인 상황에서 얘기를 할 때 이제 약간 왜 그렇게 했는지는 지금 잘 모르겠네요. 갈릴레이가 그런 사고 실험을 했는지 안 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모르겠네요. 그 얘기를 듣다 보니까 갈릴레이의 상대성 원리라고 부르는 그것에서부터 약간 시작됐다고 해서 갈릴레이를 약간 헌정하는 느낌인가? 좀 그런, 그런 음, 상상은 해봤습니다. 네. 어쨌든 오늘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고생하셨습니다. 일단 레코드는 여기서 맞춰도 되겠죠? 네, 네. 그래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